울산의 한 가정. 왜냐하면 주제가 일반적인 문장. 요즘 정연두 군은 후배의 공부를 돕느라 분주하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공부법을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 선생님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두괄식으로 안 끝났어. 구체적인 부연 문장이 필요한 거야. 학교 선배신데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선배님께서 저 집까지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 인문대학 합격하신 선배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을 앞둔 정연두 군. 저는 혼자서 공부했었거든요. 남의 도움이 없었는데 이렇게 힘들 때 남이 도와주면서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를 자청해서 하고 있어요. 일과를 마친 연두 군을 따라 부모님의 가게를 찾았다. 공부 잘했어? 이것저것 중국어나 불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지? 네. 연두야 합격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해서 축하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두 군의 지난 3년간의 노력과 결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 가족들은 목표를 향해 누구보다 성실히 달려온 막내가 그저 기특하고 고맙다. 너무 대견하고요. 너무 장하고 너무 잘해내서 참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니까 집에 동생이랑 저랑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빗나가니까 우등생만은 아니었나 봐요. 응? 당연하죠. 얘가 얼마나 사고 많이 쳤는데. 중학교 시절 연두 군은 소위 문제아였다. 영주야 차 한잔 할래? 갑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기울면서 연두 군의 긴 방황이 시작됐다. 어차피 이런 환경에선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포기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때 결국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런 연두 군에게 어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편지 한 장과 자서전 한 권을 건넸다. 잘 읽어봐.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와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일궈낸 이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연두 군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날로 연두 군은 자서전 속 감명 깊었던 문구를 좌우명으로 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아예 기초도 없고 공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원에 기대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도 아예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위 10%니까. 그래서 또 학원에서도 기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를 또 꺼려하니까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해야 됐었어요. 연두 군에게는 특별한 상자가 있다. 상자 속 70여 권의 단어장. 치열했던 영어 공부의 시작점이다. 영어 단어장인데요. 수능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수능이 끝난 후에 더 버렸었어요.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영어가 제일 못하는 것이라서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를 적곤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점점 쌓였고 그래서 이만큼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며 연두 군은 교재 속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단어장에 옮겨 적었다. 모르는 단어가 워낙 많아 교재를 받아 쓰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완성된 단어장은 연두군의 분신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어장을 펼쳐들고 외우고 또 외웠다. 단어 실력을 쌓고 문제풀이에 도전했지만 다시 벽을 만났다. 단어 각각의 뜻은 아는데 문법을 몰라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그때부터 연두군은 어렵게 문법을 공부하는 대신 아예 문장을 외우기 시작했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해석을 보면서 각각의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어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해석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다. To create each goal will be to create each goal will be to create. In writing ads, advertisers should consider the different styles of culture. About the product. 그렇게 문장을 외우면서 문법 지식도 차곡차곡 쌓여 나갔고 비로소 연두군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듣기 평가. 간단한 문장조차 연두군에게는 큰 산이었다. 그래서 연두군은 남들은 한 번 듣고 넘어갈 쉬운 문장도 완벽하게 들릴 때까지 다시 들으며 받았었다.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자 영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하루 16시간, 연두군은 잃어버린 지난 시간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혹시나 옛 습관이 되돌아올까 매일 잠들기 전 단어장 뒤에 하루의 반성을 적으며 의지를 다졌다. 그렇게 독하게 공부한 결과 연두군의 성적은 몰라보게 올라 내신에서는 1등급까지 받게 됐다. 하루 16시간 공부하면서 성적이 2등급까지는 순탄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읽고 공부 방법 없이 읽다 보니까 어려운 구문이 나오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아예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상위권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모의고사에서 늘 시간이 부족했던 연두군.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 실마리는 뜻밖에도 언어 영역에 있었다.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의 설명문을 읽을 때 각 문단의 주제들을 집중해서 읽고 논설문을 읽을 때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에 집중하듯 외국 영역에도 이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에서도 예술, 언어, 과학, 사회, 문화 등으로 나뉘고 그리고 또 논설문, 설명문으로 나뉘어서 각각 읽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외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러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유형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어 영역도 지문의 유형을 알면 좀 더 정확하게 딱 필요한 문장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냈어요. 지문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두군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워낙 분량이 많고 언어 영역처럼 지문 유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전체를 관통하는 유형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몇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연두군. 자신의 느낌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문을 꼼꼼히 보며 유형을 분석했다. 지문 유형을 판단한 근거가 된 문장에 표시를 하고 본인이 생각한 유형을 적었다.
작업의 결과 다양한 지문 유형이 나타났다. 연두군은 그중 다른 유형들에 비해 출제 빈도가 높고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지문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유형을 발견했다. 첫 번째 설명할 것은 통념 비판인데요. 통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된 상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념 비판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반박이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주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이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즉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다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간을 훑어보는 정도로 스캐닝을 하면서 쭉 오면 however 여기에 역접의 접속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일반적인 문장으로 반박이 나오겠죠? 과학기술이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얘기 않을 거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결국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이제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제목 찾기 문제인데요. 제목은 이 글의 주제를 함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번이 답이겠네요.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 문장과 이 문장만 제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실험문인데요. 이런 실험문에는 우선 실험할 사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실험 과정,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실험 결과가 나와요. 실험 결과라는 거는 그 실험이 시사하고자 하는 바,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기 때문에 실험 계획에서 무엇에 대해서 실험할지만 알고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만 읽는다면 주제를 추론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여기 지문이 바로 실험문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는 성향보다 동료들에게 동조를 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지 알고 싶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실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는 쭉 실험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실험 결과가 나와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빈칸인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간 길이 줄을 제일 길다고 했대요. 그럼 이 빈칸은 그 이유잖아요. 아까 실험 사안을 보면 동료들에게 동조하려는 성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보기를 보면 1번 집단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 보기가 동료에게 동조하려는 성향이랑 맞물려서 가장 타당해 보이네요. 세 번째 유형은 묻고 답하기.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유형이다. 지문 유형이라는 게 솔직히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나 되게 많죠.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유형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기출문제에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 자주 나오고 잘 적용되는 것만 고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제일 자주 나오고 잘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어요. 이후 문제풀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문장만 봐도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어 꼭 필요한 문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문맥을 읽는 힘도 길러져 독해 능력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지문 유형을 분석하면서 지문 유형의 실마리가 되는 한 문장만 봐도 앞으로 이 지문이 어떻게 이어질지 유추가 가능해졌어요. 그런 구도가 머리에 잡히면 어떤 문장에 집중해야 될지 바로 감이 잡히거든요. 이 방법으로 4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도 빨라져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20-30분 정도가 남게 되고, 그리고 덕분에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두군의 공부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연두군의 공부법을 배우기 위해 2명의 후배들이 지원했다.
현재 외국어 영역 성적은 2등급 정도. 각각 오르지 않는 성적과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안녕 얘들아. 역시 같은 상황에서 고민했었던 연두군. 내가 고등학교 참가자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문 유형 분석 공부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너네들한테 알려주려고 해. 논리 전개 방식은 영어는 언어보다 더 쉬워서 크게 나눠보면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신이 분석한 4개의 지문 유형, 통념 비판, 묻고 답하기, 문제점과 해결책, 실험문 유형을 설명해준 연두군. 참가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처음 만난 문제 접근법이라다 보니까 그 중요한 문장을 찾는 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해서 아직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익숙해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첫 수업을 했잖아.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다 알아듣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적용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많은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문제를 적용을 하면서 니네들이 이것을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기출 문제 중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좋은 빈칸 추론과 주제 찾기 문제를 모아 과제로 냈다. 과제 진행 상황을 살펴보려 찾은 재환군의 교실. 그런데 이 예비 고3들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애들끼리 쉬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자주 놀아요. 했어요? 예? 과제는 했어요? 네. 반 했어요, 반. 과제를 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무작정 들이대는 것보다 딱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일단은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졌는데 아직도 그거 딱 중요한 부분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 점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참가자인 태연군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고 있는 태연군. 연두군이 가르쳐준 대로 지문의 유형을 적고 주요 문장에 표시해가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풀리는 거는 형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풀었는데요. 안 풀리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안 풀리니까 여기저기 해석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내가 가르쳐 줬었잖아. 근데 처음 듣는 게 좀 어렵지 않았어? 조금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니네들이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뭐는 조금 됐고 그런 걸 파악해야 되니까 한번 걷어서 내가 한번 볼게. 공부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곳곳에 실수가 눈에 띈다.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대충 보니까 태연이는 잘 풀었는데 이거는 통념 비판으로 적었는데 통념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블럼 솔루션이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건 사실을 제시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몇몇 지문의 유형을 잘못 파악한 태연군. 문제점이 생기는 실마리가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으로 지문 유형을 끼워 맞추면서 생긴 실수였다. 하지만 문화는 다르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 다름에 의해서 의식도 달라진다. 이게 하나의 주장 문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통념 비판이 아닌 거야. 일단 태연이는 이렇게 배운 거를 적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아. 그런데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읽는 거야. 전략이 없이. 일단은 너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번에는 되게 잘했어. 그런데 30번 재환군은 지문 유형 파악은 잘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논제가 나오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문 전개 방향을 유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보니까 네가 답을 틀려버렸어. 추상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 3점짜리 지문을 읽어보고 혼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연두군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된 참가자들. 이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실험 마지막 날,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다. 학생들에게 13개 수능 기출 문제를 나눠주고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지문 유형에 따라 주요 문장을 찾으며 문제를 푸는 참가자들. 속도도 제법 빨라졌다. 하지만 시험 결과 제왕군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를 다룬 지문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 풀면서 어땠던 것 같아?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니까요. 단어가 이것만 풀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까지 어려운 문장 해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아직 많이 해봐야 되니까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더 뺏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수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 되게 많잖아. 그거 뭐 다른 영어 잡지라든가 어려운 것을 쉽게 사고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수업이잖아.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많이 못 해준 게 되게 많았어. 이 유형만이 아니고 되게 다른 유형도 있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니네가 보충해가고 모르는 거는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무턱대고 그냥 문제를 보면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읽어야 될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추상적인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느려지고 해서 그 형 말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면은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한 노력, 그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연두군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 목표를 되새기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저는 소외계층을 꼽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하류층이 중상류층으로 올라가는데 벽이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하류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소외계층을 돕는 게 꿈이에요. 이제 연두군은 새로운 꿈을 꾼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꿈.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